네, 이번 강의에서는 디스크리트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 하면 하나는 조건 쪽에 들어가고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확률 변수값 쪽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될 텐데요. 그런 조건부 확률 분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조건부 익스펙테이션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한번 비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변수 x에 대한 조건부 디스트리뷰션과 조건부 평균 이런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함께 비교가 되면 더 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한 개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하나 있고 그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지금 보는 식과 같이 어떤 a라는 조건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확률값 이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로 표시를 하고요. 간단하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분모는 a라는 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 근데 중요한 것은 a가 일반적으로 x라는 하나의 확률 변수에 어떤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x라고 하는 x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일부분인 거죠. 그런 일부분에 x가 포함되게 될 확률이 바로 분모가 되겠고요. PA라는 것이 분자는 x값과 x가 a에 속할 확률이니까 a에 속하는 x값 그냥 그 자체의 확률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개념은 a라고 하는 이 조건이 확률 변수 x의 어떤 제한된 범위,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였죠. 뭐 예를 들면 주사위 1, 2, 3, 4, 5, 6을 던지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a를 짝수의 집합 그러면 x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1, 2, 3, 4, 5, 6, 6분의 1의 확률로 나왔는데 이제 a라는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짝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제한하게 되니까 3분의 1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제 이 한 개의 변수에 대한 제한된 변수 범위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이 하나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부 확률들의 모든 합, 다만 이 확률 변수 x가 이 조건 a에 속할 때만이죠. 이 조건부 확률의 모든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조건부 확률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념을 변수가 두 개, 세 개로 확장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주로 두 개의 변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조건부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확률 변수 x, y 이 두 개를 우리가 설정하고요. 이 두 개에 대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조건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분포를 이제 딱 확률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하는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조건에 들어가는 파트,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변수 값을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픽스, 고정시켜 놓고요. 그리고 다른 이 변수 쪽 파트에 들어가는 확률 변수 값의 확률 분포를 생각하자. 그게 바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두 개 이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 식을 보면 지금 y라는 확률 변수 값이 조건부,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x라는 확률 변수가 그냥 제가 베리어블 파트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조건에 해당하는 y는 지금 오른쪽 식처럼 다시 특정한 소문자 y 값에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의 값으로. 그럴 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 값들의 각각의 확률 값들 그거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우리가 유도한다. 그게 바로 이 두 확률 변수 y와 x 특히 y가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 있을 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x하고 y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값은
이제 그 자체가 제한을 둔 게 아니라 y라는 변수에 제한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샘플 스페이스 전체의 값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y를 특정한 값에 제한했을 경우 이 샘플 스페이스 x 값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가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x를 a라는 특정한 범위에 제한한다거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제한 범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y를 특정한 값에 고정시켜 놓고 그때 x라는 모든 확률 변수 값들의 확률 값들, 그 확률 분포를 계산하자. 그게 바로 두 변수 xy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x에 해당하는 부분 쪽이 제가 variable part라고 쓴 부분이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conditional part라고 썼는데, 중요한 것은 conditional part에 해당하는 변수는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값에 fix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이 conditional distribution, conditional probability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y라는 값을 특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x만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조건부 확률은 되겠지만 x만의 확률 분포를 계산한 것이 될 테니 일종의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x의 마지널은 아니겠지만 y를 고정시켜 놨을 때 특정한 값으로 그때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그 개념이 바로 이 x하고 y 두 가지에 대한 이 수식이 주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의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당연히 앞에서 싱글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 케이스처럼 당연히 전체 확률의 합이 완벽한 조건, 즉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이제 y를 고정시켜 놨을 때 x의 프로바빌리티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거를 모든 x 값에 대해서 다 구해서 확률을 구하면 1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우리가 x를 픽스 시켜 놓고 이렇게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 계산해서 그걸 전부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는 특정한 값 하나에 딱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 variable part에 해당하는 x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y는 해당하는 샘플 스페이스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떤 특정한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도록, 그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수식을 표현을 해놨죠. 자, 한번 이그젠플을 통해서 이 컨디셔널 두 개 변수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좀 더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젠플은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사람으로부터 키 x, 그 다음에 몸무게 y, 이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추출해서 하나의 순서쌍으로 만드는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x에 해당하는 키는 150cm부터 190cm, 뭐 1cm 간격의 디스크리트한 값이라고 하고요. y는 50kg에서 90kg 사이라고 하고 50부터 90kg짜리의 어떤 정수값, 인티저 값으로 우리가 이 샘플 스페이스 x와 y를 간단하게 그냥 정의를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키와 몸무게를 뽑은 이 어떤 순서쌍들이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x가 뭐 160이고, 그러니까 160cm이고 y가 50kg일 때 확률, 뭐 이런 각각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이제 쭉 구해 놓는 것이 기본적인 요 이제 이그젠플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자면, 먼저 컨디셔널 파트에 y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자. 자, x는 키였고 y는 몸무게였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네요. 키 x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몸무게 y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kg에 픽스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몸무게가 60kg인 것에 딱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의 키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
그게 바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150cm인데 몸무게 60, 키가 160인데 몸무게 60, 이런 식으로 몸무게가 60인 것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키인 사람들의 분포를 쭉 뽑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몸무게 60에 해당하는 개념 신경 쓰지 말고 몸무게 60이었던 사람들의 150cm, 160cm 이런 사람들이 총 얼마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그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는 거죠. 따라서 x라는 키에 대한 일종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같은 개념이 이제 결국 남는 거죠. 자, 이번에는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서 x라고 하는 키의 값을 우리가 이번에는 컨디셔널 파트에 넣어보죠. 그 얘기는 키를 특정한 값에 고정시켜 놓고 몸무게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x는 170으로 고정해 놓습니다. 그럼 키가 170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의 몸무게만 쭉 우리가 분석하고 그 몸무게 값들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거죠. 50kg든 51kg든 60kg든. 그래서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해당하는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몸무게 자체에 대한 확률 분포니까 일종의 몸무게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요 베리어블 파트에 있는 요 변수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조건부 확률의 개념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컨디션에 들어가는 변수의 값은 특정한 값에 픽스돼 있다. 그것을 꼭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그젬플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 확률 통계 강의 동영상에 16번 강의에서도 다뤘던 예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문제를 보자면 동전을 세 번 하나씩 던지는데 그 세 번 던지는 것 중에 첫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면 1, 뒷면이면 0.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총 세 번 던진 것 중에 1의 횟수, 1이 몇 번, 헤드가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 0, 1, 2, 3 이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 y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x는 어쨌든 첫 번째 앞면이냐 뒷면이냐니까 그냥 2분의 1의 어떤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거고요. y만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그냥 세 번 던져서 y가 0, 1, 2, 3, 그러니까 한 번도 헤드가 안 나오는 경우, 한 번만 헤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각각 구할 수 있을 테니 8분의 1, 8분의 3 이렇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와 x와 y라는 두 개의 값이 동시에 각각 나오게 되는 확률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은 지난 이제 16번 강의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내용은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눈으로 보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y가 1이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테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헤드, 테일, 또는 테일이 나와야 되고 테일, 헤드, 그러니까 총 8번 중에 두 가지 경우니까 8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까지는 구하는 것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컨디셔널 파트에 y를 집어넣고요. y는 앞에서도 0, 1, 2, 3 이런 값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던진 동전이 헤드이냐 테일이냐 1이냐 0이냐에 해당하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y를 0에 고정시켰을 때, 1에 고정시켰을 때, 2에 3에 고정시켰을 때 x 0과 1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각각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 수식을 그대로 보면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와 y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 줬고요. 그러면 이제 보자면 x하고 y, 즉 x, y를 만약에 0에 고정시켜 놨을 때 x가 0일 때의 확률, 또 x가 1일 때의 확률이 바로 x에 대한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요. 그건 이렇게 가로 방향에 있습니다. 이 가로 방향에 해당하는 걸 보면 일단 y가 0일 때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8분의 1이었고요. 8분의 1에다가 요 8분의 1을 나눠서 1, 8분의 1에다가 요 0을 나눠서 0, 이런 식으로 x, y의 x 0 또는 1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y가 0일 때 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가 1이 되는 경우에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y가 1의 기준으로 x 0과 1일 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각각 나눠주면 8분의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연산들을 우리가 쭉 통해서 이제 오른쪽 표와 같이 이렇게 3분의 2나 3분의 1 이런 식의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y라는 값을 특정하게 픽스 시켜놨을 때 이 y가 픽스된 이 가로 방향에 해당하는 x 값들의 상대적인 확률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개에 해당하는 칸에다 채울 수 있으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의미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x를 컨디셔널 파트 0과 1이라는 두 개의 값에 해당하는 녀석을 컨디션에 넣었을 때 변수 y 0, 1, 2, 3의 확률 분포를 따져보죠. 마찬가지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x 자체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x를 픽스 시켜 놓고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세로 방향에 해당하는 y 값들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0인 경우를 픽스하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0 이런 식으로 x가 0을 기준으로 y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2분의 1이라는 이 x가 1일 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이 방향으로 다 우리가 연산해주면 x를 1로 고정했을 때 y에 대한 확률 분포인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해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해당되는 이 베리어블 파트, 지금 이제 y죠. 모든 y에 대해서 합하면 1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세로 방향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0 이거 하면 x를 0으로 고정했을 때 모든 y 값에 대한 확률이 1이 될 거고요. x를 1로 고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따라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확률 분포를 갖는 거고, 이제는 y에 대한 x를 고정했을 뿐이지 y에 대한 확률 값들을 의미하니까 마치 y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같은 역할이 바로 이런 현재 보여줬던 이런 형태의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일종이다라고 했던 제가 그런 의미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과정,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의 어떤 조건부 평균을 한번 해보죠. 비슷하게 우리가 싱글 베리어블이었을 때 조건부 평균은 그 확률 변수 x가 a라는 범위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라면 짝수인 경우에 확률 변수의 평균 그러면 2, 4, 6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원래 1, 2, 3, 4, 5, 6의 평균은 3.5인데 어쨌든 짝수에만 우리가 한정해서 평균을 구하도록 조건부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니까 그땐 4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싱글 베리어블일 때는 범위가 제한되는 거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일 때는 특정한 변수 하나 컨디셔널 파트에 있는 녀석을 고정했을 때 그때 확률 변수 다른 녀석의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학적인 그런 평균 공식에 맞춰서 이제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컨디셔널 파트에 해당하는 특정한 값 하나는 픽스 시켜놨고요. 그때 베리어블 파트에 해당하는 변수의 평균을 구하자. 이게 바로 컨디셔널 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수식을 하나 보자면 이번에는 y를 픽스 시켜놨고요. 그때 x라는 변수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합니다.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구할 때는 확률 변수 대문자 기호를 써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컨디셔널 파트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임의 확률 변수가 아니라 픽스된 하나의 값이니까 제가 일단 소문자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면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때 x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써야 되고요. 이것은 모든 확률 변수 x가 주어진 샘플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y와 x를 바꿨을 때도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 y는 이제 특정한 어떤 하나의 픽스된 값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게 이제 요 두 번째 주어진 문장인데요. y가 바뀔 때마다 이 분명히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x에 대한 조건부 평균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키의 평균 값을 지금 구하는데 몸무게가 60인 사람들의 키의 평균, 몸무게가 70kg인 사람들의 키의 평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어떤 하나의 몸무게에 대한 평균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키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반대로 몸무게를 얼마로 고정하고 키의 평균을 구하든 다 마찬가지죠. 즉 컨디션 파트에 들어가는 변수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 expectation xy라고 하는 요 자체가 뭔가 이제 바뀌게 되기 값이 이제 변할 텐데요. 결국 y의 값에 달려 있어요. x라는 변수는 우리가 다 서메이션 해버리니까 x라는 변수 값에 해당하는 값은 남지 않을 거고 값은 x의 평균이지만 결국 y에 대해서 뭔가 바뀔 테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y 같은 값에 의한 함수처럼 y 값에 따라서 변하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주는 문장입니다. 일종의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변수의 어떤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함수 같은 형태, 그게 바로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다.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는 사실 값이 딱딱딱 떨어지고 y라는 변수 값의 어떤 수학적인 확률식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함수식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서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되는 Continuous Multiple Random Variable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게 되면 완전히 이 컨디셔널 파트인 y라는 변수에 대한 식으로 익스펙테이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2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싱글 베리어블 하나의 변수에 대한 우리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했었느냐,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컨디션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동일하게 x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가 a로 제한되죠. 샘플 스페이스 x가 아니라요. 그것은 a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x의 평균을 구하라. 그게 싱글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익스펙테이션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디셔널 미인에 대해서도 방금 의미를 좀 부여했지만 다시 앞에 있었던 키와 몸무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와 똑같은 이그젠플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미인을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y를 픽스 시켜 놓고 x에 대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죠. 지금 x는 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y를 60kg, 60kg이 사람들을 했을 때 그 키에 해당하는 값들의 평균, 그게 바로 요 익스펙테이션의 조건입니다. 또는 y를 70kg이라고 한다면 70kg인 사람들의 키의 평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 컨디셔널 파트에 해당하는 변수 값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나머지 변수인 x에 해당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죠. 아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키 x에다가 우리가 픽스를 시켜 놓고 y라는 몸무게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키가 170인 경우, 180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키가 바뀔 때마다 y라는 몸무게도 바뀌겠죠. 따라서 아마도 이 몸무게에 해당하는 y는 x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런 x에 대한 함수처럼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었던 이 부분은 y라는 녀석은 결국 y에 해당하는 이 조건 변수에 해당하면서 달라지게 될 테니 y에 대한 함수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거창하게 함수라고 했지만 결국 y 값에 따라서
expectation, 컨디셔널 expectation이 바뀐다? 그게 바로 요 주어진 의미가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수식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서 했었던 동전 3개를 던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y라는 값은 아까 y는 0, 1, 2, 3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y라는 값을 기준으로 x의 평균을 구해보죠.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확률값이랑 변수값을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0 곱하기 1, 1 곱하기 0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평균이 그냥 0이 돼 버리네요. 자, y가 1로 고정됐을 때 x의 평균은 3분의 2 곱하기 0, 3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3분의 1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하게 되면 3분의 2, 1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평균값은 뭐 0, 1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조건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y값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x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y에 대한 함수처럼 y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x를 픽스해 놓고 y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죠. 0, 1, 2, 3이 어떻게 되느냐? 자, 4분의 1 곱하기 0, 4분의 2 곱하기 1, 4분의 1 곱하기 2, 0 곱하기 3 이게 바로 x 0을 픽스 시켜놨을 때 평균이고요. 다시 0 곱하기 0, 4분의 1 곱하기 1, 4분의 2 곱하기 2,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것 그게 바로 x를 1로 픽스했을 때 y의 평균입니다. 값이 뭐 이건 x 0, 1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조건부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값에 따라서 y의 평균이 바뀌는 즉 뭔가 이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x라는 값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의미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었지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이런 의미의 개념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프로버빌리티 대신에 컨디셔널 덴서티를 우리가 유도하고 적용해서 적분한다. 그런 것만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방금 소개했던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 두 개가 아닌 이제 우리가 세 개든 네 개든 얼마든지 확장해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경우에 확률 변수는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픽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어블 파트에 들어가는 확률 변수 값들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조건부 프로버빌리티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져 있는 수식을 보면 제가 세 개의 변수 x, y, z를 설정했고요. 컨디셔널 파트에는 z라는 변수 하나를 설정했는데 어떤 특정한 값으로 지금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이건 이제 두 개니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아까 변수가 딱 두 개였을 때는 하나가 컨디션, 하나가 베리어블 파트에 들어갔으니 그냥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라고 했지만 이제는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니까 컨디셔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 예를 들면 앞에서 했었던 이그젠플에서 x는 키, y는 몸무게, 이제 z는 나이라고 하죠. 한 사람으로부터 키와 몸무게와 그 다음에 나이를 뽑아요. 그때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나이를 특정한 값에 고정시켜 놓고 키와 몸무게의 확률 분포. 자, 앞에서는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키와 몸무게가 얼마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순서상의 확률 분포를 계산했는데요. 예를 들면 Z를 20이라고 하죠. 20살인 사람들 중에서 키와 몸무게의 확률 분포. 이러면 30살, 40살인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고 20살인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앞에서의 이그젠플 두 개의 변수였을 때는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했다면 이제 이렇게 Z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20이었을 때 키와 몸무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나이가 30이었을 때 키와 몸무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특정하게 나이까지 고려해서, 즉 세 개의 변수에서 두 변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개념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모양이다. 물론 우리는 컨디셔널 파트에 다른 변수를 두 개 이상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넣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y가 몸무게였으니까요, 몸무게와 나이를 딱 얼마로 고정시켜 놨을 때 키의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는 20이고 몸무게는 60kg일 때 x라는 키의 확률 분포, 그때는 이제 x라는 키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컨디션 파트는 딱 고정됩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이렇게.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변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서 두 개를 넘어가는 몇 개가 되든지 간에 확장할 수 있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이고요. 그때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베리어블 파트에 들어가는 것들의 확률 변수를 보면 하나만 남으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고요. 두 개 이상이 남으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지금 이그젠플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이 조건이 변수들의 상관적인 관계, 어디에 더 많고 적고 몇 개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해하시면 방금 소개했던 컨디셔널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